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조직을 꾸렸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하자 당론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조와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당내 실무 조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예, 의원님 주도하는 그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차원의 TF가 꾸려졌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꾸려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TF가 꾸려졌다는 것은 사실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우리 당은 하반기 국회에 들어서면서요, 지난 이 6월서부터 하반기였죠. 그러니까 정개특위 구성에 앞장섰고 또 정개특위 이 구성을 일찌감치 마무리 져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한 것은요. 선거법 개정 문제가 이제 점점 이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원내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하던 것을 이 당이 직접 이제 관여를 해서 이 사무총장 주도로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라든가 논의를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의 당론은 아직 그럼 확정되지 않은 거죠? 저희 당론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희 당론이 있습니다. 예. 이 각종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당의 정책 공약으로 내놓은 당론이 있고요. 예. 그 당론은 아시는 것처럼 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우리 당의 당론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도입하는 이유는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 편중 정치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일부 야당,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혀 다른 영역의 이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전국 단위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권역별 나눠서 이 리스트를 제출하자라고 하고 권역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각 정당의 어떤 지역 편중 현상이 있는 이런 때는 이제 유효한 제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나누는 방식을 연동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독일식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비례대표를 우선 배정하는 그런 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300석인데 네네. 모 정당이 투표해서 전국적으로 10%를 받게 되면 30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0석인데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는다면 비례대표로 30석을 준다. 비례대표 30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비례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 편중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저희가 이제 안으로 당론화한 것이고요.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정의, 평화, 미래
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합의안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민주당이 네. 공약 후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연동형을 명시적으로 공약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당의 대표를 맡고 계실 때,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 제안한 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제도도 수용할 만한 제도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이 당시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협상할 때 정의당의 의견을 거기에 적극 찬동하는 정의당의 의견을 지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가장 합리적이다 중앙선관위안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합리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당론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합리적인 제도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우리 당에서 검토할 만한 아니다라는 것이 당론화 절차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여당이 된 후에 말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일테면 이제 의석을 보정해 주다 보니까 원래 그 지역구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한 이 정당의 의석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초과 의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초과 의석 발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당에서는 300명 정원을 유지한다는 또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충돌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로 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뭐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야3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예산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예산안 연계 문제를 꺼냈습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원래 정개특위가 시작할 때는요, 워낙 늦게 시작됐지만 시작할 때는 각 당의 선거제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개특위의 안을 먼저 만들어서 각 당에 그 의견을 물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이 각 당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개특위 차원에서는 정개특위 안을 먼저 만들자는 이 의견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야3당에서 선거제도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이 궤에서는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뭐 야3당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올해 안에 좀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려면? 네, 뭐 원래는 이제 1년 전까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문가들 의견이었죠. 너무 임박해서 하게 되면 선거제도는 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4월까지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 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시한 안에 정개특위가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을 이제 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시키는 것은 4월 전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정개특위는 연장되는 겁니까? 연장 문제가 아직 뭐 논의되고 있질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요. 선거제도 개편은 찬성이 많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는 또 반대가 많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만약 그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동형이 제대로 발의를 하려면은요. 예. 그러니까 사실 독일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1대1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내놨던 2015년 안도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정원을 고정시킨다면 200명, 100명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명, 100명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초과 의석이 발생해서 실제로 투표를 하고 나면 의원 숫자가 한 350명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국민들께서 이 수용을 해 주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예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고정을 시킨다면 그러면 이제 의원 정수 자체가 상당히 늘어야 될 텐데, 예. 3대1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370-8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400명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개인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예. 국민들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을 찾아 나가는 게 촛불 민심이랄까요? 이런 것을 반영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300명에게 들어간 전체 세비를 그대로 하고 네네. 정수를 늘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네, 정동영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이 국회가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냐라는 걸 얼마나 믿어주시냐의 문제겠죠. 예. 이렇게 시작해서 또 늘려나가면 일테면 국민들께서 결국 이 국민 부담이 아니냐, 또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유행하고 그러던데. 네네. 민주당이 당사에 유튜브 할 수 있는 이렇게 스튜디오도 꾸미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씀이라는, 그러니까, 쌍시옷의, 미음 받침, 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요. 예. 많은 또 지지자들께서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호응이 좀 좋습니까? 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주일 됐나요? 2주일 됐는데 지금 한 17,000여 명, 15,000명인가? 그 정도 이렇게 구독자가 벌써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네. 이렇게 새로운 뭔가 당에서 시도를 할 때, 네네. 결국은 사무총장이 결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사실 이제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이 여론에 민감하신 분들이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여론을 주도하는 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라고 하면 새로운 매체를 저희가 당연히 선택해서 전달, 소통의 수단으로 삼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었습니다.